자, 선제국어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두고 있는 지금 저희는 2023년 국가직 시험의 대비와 전략 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OT를 통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그런 발표가 난 적이 있었죠. 그죠? 바로 며칠 전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이 인혁처에서 새해 신년 보고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시험 문항의 민간시험 호환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뚜루뚜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를 보게 되면은 직무적합형 시험 출제를 전환하면서 단순 암기식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콕 찍어가지고요. 국어 중에서 맞춤법과 한자를 그죠 추론형 문제나 민간 어학시험과 유사하게 구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당황함을 느꼈던 그죠. 그리고 저도 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 암기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모호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역에 대한 지칭인지 아니면 문제 유형에 대한 것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 콕 찍어가지고 맞춤법과 한자를 이런 식으로 그죠 교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예기간이 이제 나와지가 않았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부터라고 하는 특정 워딩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이 그저 깜짝 놀랐었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더군다나 그 기사에서 올해부터라고 특정 워딩을 썼기 때문에 바로 그쵸 여러분들 그땐 주말이었기 때문에 인혁치 어떻게 상황을 갖다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바로 그냥 주말부터 그쵸 모든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입술이 제가 터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는 뭐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 지금 이제 그쵸 마지막 파이널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봉투 모의고사에서 단수 암기식, 뭐 한자, 맞춤법 중에서도 단순 암기 이런 걸 다 빼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추론 문제를 갖다가 놓고 이 작업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연구소도 비상 그 근무 체계로 돌입해서 다들 정말 너무나도 힘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난 다음에 인혁처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혁처에서 그쵸 이게 특정 시기를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니다라는 기조로 또다시 답변을 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직접 확인한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연구소에서 인혁처 관계자분과 직접 통화 연결을 시도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니까 자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쓴 거예요. 공부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작년이랑 문제용 비율 같은 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겠다는 방향성을 업무 보고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저는 정말 마음이 약간 좀 안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단 그 2, 3일이지만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러니까 강산사실 리터즘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그동안 공부해놨던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는 정말 한두 문제 당락이 갈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셨을지를 정말 느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제 체력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도 선제적으로 만들고요.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아시겠지만은 국영사 1타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공단계에서 장장 2시간 동안 그쵸 생방송 또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그 라이브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며칠 동안 다들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다 추스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올해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예년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 추론형 강화로 가는 것도 맞고 단순 암기를 지향하겠다는 건 맞지만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그쵸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실 때 근데 저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 그랬죠? 변화가 없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20문제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변화시킨 게 무슨 그게 전반적인 변화니 하겠지만 공부를 하는 우리한테는 강의를 한 저희한테는 그 한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다시 원래대로 했던 대로 공부를 하실 때 그죠
전반적인 방향성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할 건 조금 더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공부 구조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약점을 좀 체크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번 OT를 앞으로 2달 동안 남은 시기에 학습 전략 및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러한 잠깐 통화이지만 하지만 정말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문항 비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혁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보시면은 그쵸, 민간 시험과 호환성을 제고하겠다, 민간 어학 시험과 유사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어 국어 그 시험에서 민간 어학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인증된 게 3가지가 있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어 능력 인증 시험과 한국 실용 글쓰기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요, 주관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문제를 여러분들 120분 동안에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모든 시험이 다 항목별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의 유형이라고 한다든지 난도라고 한다는 것은 출제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또 이렇게 강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건의드리거나 이런 거는 제 영역 밖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저희 같은 강사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어떻게 보면은 능률적인 그런 학습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민간 시험과 지금 호환을 갖다가 제고한다고 했으니까 민간 시험이나 수능이나 모든 시험들은 다 영역별 문항수가 정해져 있죠.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런 혼란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혁체에서 또 출제처에서 항목별 문항수를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생방송 라이브 중에서도 혹시 관계자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질의로 지금 건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오늘 정도에 아마 건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구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단순한 비식이 무엇인지, 그쵸?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타 어학시험과, 그쵸? 민간 어학시험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면 영역별 비율이 반드시 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 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추후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불안감을 좀 내려두시기 바라고요. 차분하게 임하시되, 오히려 이번에 인혁제 발표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답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국가직 시험 도입 전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제 형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2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시험이죠. 그런데 수능이나 7급 피세,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요, 문항당 배정 시험이 2분 이상짜리 시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셔야 될 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것은 물질적인 틀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100문제를 100분 동안에 보는 시험에서 과연 무작정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죠. 현재의 국가직 9급 시험은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요. 이번 시험은요, 어쩌면 이게 꼭 국가직 붙은지 다음에 지방직 붙은지는 저도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쪽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일부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8쪽, 10쪽은 늘어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4쪽을 하지만은 한쪽 정도는 더 좀 긴 어떤 그런 시험 형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약간 더 지문이 늘어나거나, 그쵸? 약간 문제 형태가, 해석형으로 바뀌는 거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즉,
더욱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추론형 문제 강화예요. 그런데 잠깐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통화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아주 여태까지 했던 공부 다 버려 뭐 이런 식의 급격한 변화는 절대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추론형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추론 문제를 더 내겠다고 딱 투자한 게 아니라 추론형 문제를 강화하겠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앞에서 있었던 워딩인 단순 암기식과 추론형을 갖다 결합을 해보면은 여태까지처럼 OX, 찍기형 문제를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판단해서 선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형으로 점차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국가직은 뭐 인혁자 말대로 큰 변화는 없다고 하니까 기존의 유형대로 나오겠죠? 그럼 기존의 유형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그죠?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 인혁체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어떤 단순한 문제 유형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문법도 그럼 추론형 문제로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새로운 문제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미 변화가 시작됐잖아. 2022년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었죠? 그죠? 단순하게 야, 아랫집이야, 쇠조각이야, 전세방이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솔직히 우리가 결과처럼 외워서 풀지만 보시면은 규정을 줬죠.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건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뭐 이런 문제가 100% 추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형태가 이미 2022년에도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 사실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추론형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문법에서 추론이 나오든,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 독해서 추론이 나오든 간에 특히 그쵸, 들어가는 지식의 총량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기가 튼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 푸는 것이지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론형은 전 영역으로 강화될 수 있다. 추론의 뜻이 뭐야? 추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는다는 뜻이잖아. 로는 뭐죠, 여러분들? 그쵸, 논리적으로 추리한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정보들을 찾아낸다. 이게 추론이에요. 그럼 추론형이니까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찾아내는 형식의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서 정보를,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야.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형 문제 강화는 영역에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념이에요, 개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갖다가 지엽적인 거 앞으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국가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이상에 뭐 이상한 데서 지엽적인 거 막 끌고 와서 하기보다도 기본 원리 중심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리 중심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기본 개념이라는 지식 구조가 튼튼해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을 더 강화하고 이거를 해석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쎄 뭐 국가직부터인지 지방직부터인지는 정확히 저도 속단할 수가 없지만 쪽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현재 그런 어떤 국가직 시험은요, 네 쪽이 꽉 채워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쪽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 뭐 그게 어법이든 어휘든 뭐 한자성어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쪽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 때문에만 쪽이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든 지방직 시험을 보든 반드시 쪽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추론형 강화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전폭적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분명히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그쵸,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측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문법과 규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형식은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연습을 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지? 항상 박스형 문제, 복합 문제였죠. 여러분들 문법과 규범에서 오히려 박스나 복합 문제가 나오잖아.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모든 개념이 탑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정리할 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유형별로 내용 정리하시고 개념을 확인하시되 저는 양쪽 유형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단답형으로 그렇죠. 다음 중 뭐뭐인 것은 아닌 것은 비미인 것은 아닌 것은 요런 문제만 푸셨던 분들은 그거는 개념 확인용 문제를 쓰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동안 국가직이나 지방에서 잘 안 나왔던 게 뭐지? 이런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지문형 방금 보여드렸던 복합 문제들이죠.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를 푸시되 선제국어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든 다 잘 풀 수 있어. 문제는 시간이죠. 단답형을 하면 바로바로 찍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풀었는데 얘가 한 문제라도 박스형으로 나오게 될 때, 복합으로 나오게 될 때 시간을 절약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하고 날 수가 없어. 큰 변화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플러스 시간 절약에 좀 중점을 두고 복합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반반 난이도 모의고사 같은 게 정말 좋은 훈련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왼쪽은 약간 좀 단순한 그쪽 기존의 문제, 오른쪽은 더 복합 문제로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반반 난이도 모의고사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쪽은 쉽게 한쪽은 복합처럼 어렵게 그 문제집을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그랬죠. 이거 정말 제 책인데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특히나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느껴질 땐 정말 좋은 모의고사 같아요. 제 책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유형을 하나는 쉽게, 하나는 어렵게,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는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정말 얇아요. 반반 모의고사.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른쪽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시간 절약의 그런 어떤 그쪽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이제 인역 저도 그랬지만 문학은 변화가 해도 기존의 문학이 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추론형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국가직이 지금 다 독해 위주로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쉬는 분석 중심으로 특히나 선택자의 개념을 우리 일일이 다 분석했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중심으로 가시고요. 소설은 여러분들 지금 국가직이 다 독해 위주로 나와. 그런데 이렇게 소설이 고전이든 현대든 독해 위주로 나오게 되면은 와 정답률이 폭발을 해요. 변별력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고전인데 고전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특히나 좋아하는 거 지방도 좋아하지만 시조 복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형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도 딱 맞아 떨어져. 다양한 문학 지문을 준 다음에 그쵸 공통적인 거 차이가 나는 그쵸 그런 어떤 선제를 고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문학은 지금 하던 대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 한자 성어가 되고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쏟아지게 되는 게 한자를 버려요 말아요. 이런 질문 너무나도 많이 쏟아집니다. 먼저 어휘하고 한자 성어는 지금까지처럼 단순 암기식으로 다음 중 이 어휘 뜻은 뭐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큰 변화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문제 형태를 조금씩 변화를 주는 쪽으로 좀 더 내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뭐 다른 문제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암기량이 줄어드니까 지문 유추형이죠. 그러니까 어휘 뜻을 안 낼 수는 없어. 문해력의 기본은 여러분들 어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나 독해력 문해력을 위해서 어휘에 대한 어떤 관심이 폭발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야, 이 단어의 뜻은 뭐야? 이랬다면은 앞으로는 문학이나 아니면 신문기사나 아니면 여러 지문을 준 다음에 문맥에서 낯선 어휘의 뜻을 유추하는 문제는 충분히 낼 수가 있다. 특히나 민간어학 시험은 그런 거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더 낼 가능성이 있고 이번 시험이나 지방대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자성어는 뭐 무조건 다 하셨을 테니까 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한자성어도 지문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한자성어는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자인데 지금 문제 그 한자에 대한 게 너무나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인혁자 발표에서 한자를 톡 특정했지. 특정해서 얘를 고치겠다. 해서 저도 이제 한자를 앞으로 안 낸 줄 알았어. 근데 인혁자가 발표를 번복했잖아. 올해부터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올해부터는 안 나온다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크죠. 근데 여러분들 한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을 2달 남겨놓은 지금까지 공부 안 하셨습니까? 불안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못해요.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시험을 2달, 시험이 1달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니 여태까지 제가 매번 마무리해서 외워라, 기출해서 외워라, 자료 나눠주고 술술한 자도 여러분들 그거 매일 국어에서 예전에 다 그거 자료도 올려드렸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한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2달 전까지 안 하셨다는 거는 뭐냐면은 본인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냐? 안 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만약에 시험 보기 반년 전에 인혁처가 올해는 큰 변화 없이 똑같이 낼 거라 하면은 중간자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 다 한자제가 시킬 거야. 근데 딱 2달 남았지. 2달 남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20분 안에 빠르게 풀었는데 이 문제가 더 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하셨던 분들은 하던 대로 나머지 진도를 끝나시면 돼. 인혁처 발표를 믿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시면서 불안하게 하셨던 분들은 여태까지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해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들은 뭐만 하냐? 그냥 마무리에 있는 자료만 봐. 근데 이것도 안 보고 가니까 마무리에 있는 자료만 보라고 몇 장이나 됩니까? 그거 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도 불안해서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술술한자 보세요. 술술한자. 술술한자를 지금부터 딱 8주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8주 9주 남았지? 매주 그냥 하나나 2개만 하세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 1회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 안에서 나올까요? 모르지.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잖아. 지금 2달인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혁자가 그랬어요. 올해 큰 변화 없을 것이다. 그럼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국가직과 지방직은 매년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년 낸다는 의미일 거예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던 대로 쭉 가시되 안 하셨던 분들은 그 불안할 시간에 제가 드리는 자료를 제발 외우세요. 마무리에 있는 거 있죠? 그 자료 좀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당장 공단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술술한자 저랑 같이 30분뿐이 안 돼 그 강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하나 2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요. 여러분들 술술한 자라도 꼭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독해 문제가 현재 국가직은 9문제가 나와요. 9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혁처가 큰 변화 방향을 이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올해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쵸? 근데 인혁처 입장에서는 한두 문제, 야, 한 문제 더 낸 게 뭐 큰 변화겠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저는 문항수가 늘어나든지 뭐 아주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신유형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뭘 보완을 해야 되는가? 일단 전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저 발표를 처음에 딱 듣고 제가 정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다 그랬죠. 잠 못 자고 뭐 했을까? 잠 못 자고 뭐 했어요? 뭐 걱정했겠어 강사가? 강사가 왜 걱정해? 강사는 대비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전략을 짜서 대비 자료를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뭘 받겠어요 여러분들? 한국능력시험, 민간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피세. 이 자료 집에 있는 거 다 짜서 문항유형 분석하고 공무원에서 공통적인 거 다른 거 이거 다 찾아서 표를 만들어낸 거지. 왜? 연구원분들한테 이런 문제 만들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잠도 못 자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분리표 만들고 뭐 이런 문제 더 이렇게 예시 문제 막 했는데 웬일이야. 올해까지는 큰 변화 없다고 해서 나 고생한 거 괜찮아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부를 쭉 해가지고 제가 막 특강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혁처 발표를 믿어야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절대 걱정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독해 방식도 올바른 방식이고 이미 모든 유형을 다 했어. 사실 필수에서 뭐 대표적인 거 일치분리치 그다음 강화약화 우리 다 했잖아. 사실 그쵸? 다 했어. 우리 여기 보시면은 중심 내용, 내용일치, 내용추론, 빈칸추론, 글의 수정, 강화약화, 논증과 오류 다 했어 우리. 그치?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플러스 약간의 신유형이 근데 저희 쪽에서 이제 기출이 안 됐던 게 이런 식의 유형이거든요. 논증 비판, 논증 평가, 독해 지문 논리, 긴 지문 추론, 논리 명제 퀴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제일 난도가 높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겠으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막 쏟아져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내되 그래서 시그널을 줬으니까 논증 비판이나 뭐 독해 지문 논리 이런 거 있죠.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는 추가될 수 있겠다. 단 너무 막 이렇게 그런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풀 수 있는 약간의 신유형 정도는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큰 변화는 아니잖아. 뭐 한 문제 넣어도.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독해가 만약에 더 강화된다면은 유형을 유지하되 지문 난도 높이는 거, 선택지 난도 높이는 거, 지문 길이 늘리는 게 있겠죠. 지문 난도 높은 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 특히나 이제 제 문풀이 악명이 높은 게
지문 난도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반반 난이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다 보여드렸죠. 선택지 난도 높이기, 오답이. 오답을 피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선택지 분석하는 거죠. 선택지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갖다가 유형별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반대 진술, 제시문에 없는 거, 그다음에 인과의 오류, 범죄의 오류, 우리 다 외웠잖아. 혼용의 오류, 환치의 오류, 이거 다 외웠잖아. 그치? 아예 그 개념 틀을 갖다가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를 외워서 그걸 적용해서 푸는 것까지 연습했기 때문에 오답이 특강도 있고 강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택지 난도 높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지문글이 늘릴 가능성인데 저는 과도하게 늘어날 수는 없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쪽 플러스 약간의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8페이지, 10페이지 하면 나머지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런데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대비가 됐던 게 우리에겐 도끼와 산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긴 지문 충분히 우리가 연습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선제국어 문제를 풀고 독해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왔으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유형은 뭐 극악, 뭐 이상한, 뭐 논리 퀴즈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아.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논증평가, 그 다음에 독해 논리 지문 이런 것들은 조금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유형이 기존 유형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야. 기존 유형을 바탕으로 하되 낸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강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3월에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쪽 신유형 특강으로만 막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혁체의 발표 기조를 보니까 올해는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변화가 안 됐는데 뭐 여기까지 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독해 그 특강은 약간의 난도 있는 그쵸? 그런 어떤 지문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형에서 난도를 올리는 이런 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피센 유형들이나 기타 시험 유형들 중에서 신유형인데 저희 시험에 출제될 만한 여러분께서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문제형을 추려가지고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잘 푸는 것이 이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요. 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독해력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20분 안에 더 많은 지문, 더 많은 유형을 풀어야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유형은 제가 다 대비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데 올해는 뭐 큰 변화도 또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속도 싸움이야. 근데 속도를 잡아가는 게 뭐야? 속도의 바탕이 되는 건 집중력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우리 독해야 산다 하면서 처음 외쳤던 거. 집중력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결과적으로는 그 짧은 시간에 초집중을 해가지고요. 정보를 찾아내는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일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정보를 갖다가 구조화시키는 구성 능력,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등등을 보는 게 이것을 포함하는 게 저는 추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론형 강화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추론형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의 필수인 집중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제발 2014년부터 정말 준비를 했던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거는 문제풀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독해력 강화지 유형정리라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독해야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형정리 뭐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저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독해력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유형 많이 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유형증이 필요하지. 기출문제 많이 풀고 중요한데 문제를 푸는데 단답형으로 그거를 갖다 찍기 위주로 한다던가 감으로 푸는 연습만 하는 거지. 본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력과 독해력인데 이거 자체를 올릴 생각을 안 한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독해야 산다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2014년부터 만들었어요. 14년부터 벌써 그럼 거의 9년, 10년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 될 때 사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때 벌써 2015년이나 10년 때는 이런 시험으로 좀 변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좀 변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늦게 된 건 맞습니다만 방향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분들이 여러분들 입증했던 본인의 독해력 자체를 올리는 건데 선생님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부터 독해야 산다 많이 푼다고 실력이 좀 늘까요? 뭔 소리요? 그럼 어떻게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것이냐고 도대체. 제가 여기서 지금 신유형, 뭐 논증비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약하세요. 이 문제 몇 문제 안다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요?
유형을 아는 거랑 본인이 들어가서 집중해서 풀어내는 건 다른 문제지. 기본적인 독해력을 높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 힘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뭐 문제용이 뭐 구닥다리가 나오면 새로운 게 나오든 풀 수가 없는 거야. 제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지.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이라도요. 타이머 좀 제발 켜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함께 그죠. 굉장히 긴 질문이긴 하지만 이거를 읽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효과는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효과가 나게 된 게 독해야 산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2달 남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물론 모의고사 열심히 푸시고 유형별 문제 좀 많이 푸시고 그 다음에 매일 국어 많이 푸세요. 하지만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글밥을 읽어내는 훈련을 좀 꾸준하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그쵸 빼먹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산다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4월에 요런 걸로 나머지를 좀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쵸 나침반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시죠? 딱공 열심히 풀고 계시죠?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인력처가 큰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기출변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아주 고급진 문제를 갖다가 제공하는 최고의 모의고사 집이고요. 딱공은 정말 개념 정리용으로는 최고죠. 더군다나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걸로 최고니까 딱공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독해 산다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짧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요.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스킬을 좀 익히고 싶어요. 세상에 없던 독해 특강 2022년에 나온 책과 강의죠. 저거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나올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봉투모고가 이제 조금 후에 나올 텐데 지금 문제 다 뒤집었다가 또 다시 넣고요. 그런데도 저는 완벽하게 대비해드리고 싶어요. 인혁처는 큰 변화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약간의 변화만 나도 학생들이 그쵸? 풀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시간 안에 당황해서 못 푸는 거야.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유형을 봉투 기존의 문제 유형 스타일 뒤에 추가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뒤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의 인혁제 발표대로 커다란 기존은 지금을 유지해야 돼. 여기에 신유형을 강한 모의고사를 추가해서 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봉투 모고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일국어 시즌 4가 나오는데 얘는 좀 약간 특별판으로 내려고 해요. 물론 추론형 강화라고 했고 그쵸? 신유형을 전폭처럼 무조건 올해부터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플러스 그래도 여러분 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국어 4는요. 지금까지의 매일국어 전체적인 틀을 10문제를 유지를 하되 올해까지는 크게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독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요. 독해의 난도를 조금 돌리고 신용을 좀 강화해서 특별판을 이번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좀 이따 공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약점보완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때 논리독해, 그죠? 논리추론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혁제 발표로 인해서 뭐 당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혼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S 약점보완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이 약점보완 특강 안에 신유형 특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독해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학생분들이 이럴 때 문법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문법은 공부를 안 하고 까먹으면 틀리니까. 다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개념 확인과 함께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유형 틱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독해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독해 특강 예정대로 그쵸? 근데 다만 이제 좀 약간 그런 문제들은 빼고 지금의 경향 맞춰서 플러스 알파 독해 특강 준비하고요. 그리고 추론형 독해 특강과 함께 여러분들 그 신유형 있죠? 신유형에 이번에 문법까지 같이 넣어가지고요. 특강 날짜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기다려주시면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 회의하고 저희가 문제 구성 짜고 있고 유형을 지금 짜고 있으니까 요거 조금 시간 주시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조만간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명쾌한 것 같아요. 방향은 정해졌어. 그쵸? 인혁제스도 발표됐으니까 방향은 정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새로운 게 나오든 기존에 거 나오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문제는 풀면 되고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풀 것이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20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더 빠르게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훈련에 그쵸, 조금 더 강도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특강까지 준비했으니까 충실히 들으시면서 마지막 정말 고득점으로 다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2달에 여러분들 우리 정말 힘내서요,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후 수업과 또 좋은 책과 자료와 그 다음에 특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